가장 재밌었던 경기 뽑아봐라 하면은 한화 대 KT의 대결이었는데요. KT 입장에서는 선방했다. 항상 봄에 약하거든요. 와 그렇죠. SSG 경기 재밌었어요. 저는 예상한 게 또 이렇게 뻔이다. 나오세요. 아, 8위라고. 아니야, 8위는 팔이. 8위라고 하셨네. 미세한 8위죠. 제 강원 아무리 친절해도 아니, 8위로 놓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잠깐 얘기했습니다. 케이브는 8타수 무안타, 0할 0푼 0리. 중간에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정도예요?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적응기입니다. 케이블은 우리 회장님이 잘할 거라고 예상했던 선수. 뭐 하면 나 알고. 사실 로하스 선수가 네. 처음 왔을 때 저 타자도 아니라고 했거든요. 개막전에서 연승을 한 팀이 또 있는데요. SSG입니다. 단장님이 8위로 예상했던 이번 시즌 거의 망했다. 라고 얘기했던 망했다는 얘기 SSG 랜더스가 토요일 경기, 단장님 얘기만 일요일 들어보시죠. 경기, 그리고 심지어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일 것 같다는 두산을 상대로 2연승을 거뒀습니다. 두 분이 연합하시네. 얼굴이 빨개지. 아니 하도 롯데의 흉을 보시길래 약간 좀 힘을 좀. 저는 뭐 SSG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한테 아니, 의견을 많이 듣는 걸로. 아니 제가 롯데를 흉을 본 게 아니고요. 롯데를 걱정하는 거죠. 아니 그 있잖아요. 키 작은 사람한테 앞에다 두고서 키 작잖아요. 팩트지. 하지만 너무 심하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야. 공부 못하는 애한테 안 할래. 아니 너는 공부가 못하잖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 객관적이고 냉철한 분석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얘기만 할게요. 네. 자 SSG 경기 재밌었어요. SSC가 근데 이게 결과는 2연승인데 그 앤더슨하고 이제 김광현 선수가 2차전에서 뭐 승리 투수는 됐지만 이제 그날 경기 어제 경기를 보니까 이제 김광현 선수는 옛날에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 아니 기사에는 호평이 일색이던데. 그러니까 직구로 윽박지르는 스타일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스타일을 바꿀 수밖에 없는 이제 좀 피네스형으로 구위형이 아니고 실제로 어제도 변화구가 많았잖아요. 슬라이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어제는 147 최고 구속. 근데 실제로 이게 147이면 평균은 140 초반이에요. 맞아요. 게다가 지금 이제 트랙맨으로 통일했잖아요. 구속을. 그러면 이제 이전보다 그 구속이 조금 빠를 겁니다. 조금 빠른 빠른 상황이고 지금 보면 150 이상 그냥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어제 99개 던졌는데 직구가 25개밖에 안 던진 거예요. 원래 김광현이면 전성기 때 김광현이면 한 이거보다 훨씬 2배 이상은 던져야 말이 되거든요. 직구 25개, 슬라이더 뭐 44개. 슬라이더를 엄청 던졌어요. 저는 좀 약간 시선이 다른 게 그 윤희상 위원하고 얘기를 했을 때 윤희상 위원이 이제 김광현하고 얘기를 했던 김광현 선수하고 얘기했던 게 이제 슬라이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존 전체적으로 이제 위에 이제 높은 쪽으로 많이 잡혔잖아요. 그래서 낮게 던진, 그러니까 김광현이 슬라이더를 2개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왼쪽 타자가 있을 때는 휘어 나가지는 거, 오른쪽 타자가 있을 때는 종으로 떨어지는 슬라이더를 던지는데 이 2개가 다 안 걸쳤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하향 조정이 됐잖아요. 1cm. 진짜 미세한 차이지만 그 끝에 걸릴 수 있다는 안정감이 자기한테는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약간 이번 첫 등판이 좀 테스트적인 차원이 아니었나. 슬라이더를 좀 많이 던지면서 내가 이 정도로 했을 때 이 정도는 걸리는구나 안 걸리는구나. 근데 그날 경기를 보면 둘째 날 경기를 보면 생각보다 많이 잡혔어요. 슬라이더가 스트라이크를 좀 많이 잡혔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김광현 선수가 피네스 피처로 간 게 본인은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2년 전부터 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은 되게 예민해요. 피네스, 그렇죠. 투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그때부터 이제 변화가 이제 일어났었고, 근데 작년에는 이 슬라이더를 좀 잡아주지 않았었는데 올해는 잡히지 않았었는데 올해는 그게 좀 잡으면서 김광현 선수가 좀 더 작년보다는 더 좋은 성적을 올릴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좀 갖고 저는 있습니다. 지금 어제의 패턴이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김광현도 바꿀 때가 됐구나. 그러니까 사실 양현종 같은 경우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롱런하고 있는데 같은 나이거든요. 저도 김광현 선수가 저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제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인 게 고무적인데 사실 1차전에 앤더슨이 그렇게 막
4회 강판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잖아요. 원래 매치업이 앤더슨하고 콜어빈이면 투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둘 다 조금 좀 부진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갖고 있는 기량에 비해서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SSC가 역시 불펜이 좋더라고요. 괜찮아요. 두 경기를 봤을 때 저는 SSC 불펜이 제가 생각한 감으로 봤을 때는 10개 구단 중에서 제일 좋다고 그랬잖아요. 감으로. 네, 감으로 볼 때. 네, 감으로 볼 때 그렇게 했는데 WR은 안 나와갖고 제가 근데 가장 좋다. 그 SSC 불펜이 뭐 다양성도 있고, 맞아요. 구위형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뎁스도 있고 가장 좋은데 그게 빛났습니다. 두 경기에서. 저도 단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그 불펜이 지금 엄청 경쟁력이 있는 게 내부에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민 선수 합류가. 김민. 네, 확실하게 불펜의 선택지를 하나 더 늘려줬고, 노경은 조병현 완벽해. 그 앞에 막아줄 수 있는, 지금 서준영 선수도 컨디션이 썩 좋지는 않은 상태예요. 앞에 막아줄 수 있는 이 투수가 고민이었는데 김민 선수를 트레이드를 데리고 오면서 그 이제 퍼즐 하나가 제대로 맞춰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조병현 선수 구위 자체가 여기 진짜 리그 정상급이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낮게 찔러서 쭉쭉 찌르는데 이게 타자들이 진짜 쉽게 공략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개막전에서 포인트가 8회였어요. 8회 초 8회 말에서 승부가 갈렸거든요. 8회 초에서 그러니까 8회 초까지는 두산이 한 점 차로 이기고 있었잖아요. 이기고 있었는데 그 2사 말루에서 이제 케이브가 나와갖고, 뭐 케이브는 우리 회장님이 잘할 거라고 예상했던 뭐 하면 나 알고 한번 보자고요. 네, 케이브는 중간에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정도예요?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적응기입니다. 적응기. 사실 로하스 선수가 처음 왔을 때 저 타자도 아니라고 했거든요. 진짜 제주에서 주변의 시선이 그랬어요. 진짜로 다 그런데 딱 100경기 100타석 딱 채우니까 그때부터 쫙 치고 나갔잖아요. 저는 지금 적응기라고 봅니다. 저기 사장님 이거 좀 박제 좀 해주세요. 사장님 무슨 음식점이에요? 사장님 찾게?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삼진을 당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다음 해에 그러니까 그때 그 8회 초에 조병현을 냈어요. 불렀죠. 말에. 사실 이게 뒤지고 있는데 8회에 뒤지고 있는데 마무리 투수를 그렇게 내는 건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이제 개막전이니까 좀 가능한 상황이었죠. 승부수를 던전 이게 주요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가능했던 거는 그만큼 불펜 뎁스가 좋은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8회 말에 이제 이영하 상대로 오태곤 선수 프로홈런 쳤잖아요. 쳤는데 저도 김민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민이 들어간 게 그게 이제 2%를 채운 느낌이에요. 앞선 빈 공간을 채워주니까 선택지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요. 한 수다. 알겠습니다. SSG는 그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확실히 뭐 부자가 망해도 3년 간다는 게 2022년에 우승을 했으니까 단장님 계실 때 3년 아직 건재할 거. 올해까지는 최정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지금 그래도 이겼잖아요. 개막 스타트가 좀 괜찮은 편이에요. 최정 선수도 가세하고 이러면 저는 괜찮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5강 확실하게 5강은 보장은 못하겠지만 5강을 계속 도전할 수 있는 전력은 될 것 같다. 저는 예상한 게 그 NC하고 키움 빼고는 5강권이다. 원래 그랬어요. 8위라고. 아니 8위는 8위라고 하셨네. 미세한 8위죠. 이제 저는 제 감은 아무리 친절해도 8위로 놓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근데 제 감은 정말 수주를 고민했지만 좀 얘기 좀 그때 들어요. 멘트가 좀 셌어요. 근데 아니에요. 근데 진짜 한 2, 3주 고민하고서 8위에 꽂은 거 맞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제 감은 그 6위 정도 될 것 같아요. 감은? 제가 6위라고 했잖아요. 근데 W에 보니까 이게 안 나와갖고 제가 8인 거지. 사실 저는 SSG가 5강 경쟁을 못할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이 경기 그 두산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 그 리그에서 가장 주목받던 외인 투수가 콜어빈입니다. 근데 콜어빈 그 정말 수많은 해설위원들, 기자들 정말 극찬했잖아요. 근데 그 정도인가? 제가 이날 현장을 갔는데 어빈 선수의 공을 보시면 개막전에 날리는 공이 많았어요. 제대로 들어온 건 들어오는데 확확 날려서 이제 박성환 선수 팔에 맞는 사고 나오는 장면도 그랬고, 이게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김선우 위원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얘기를 좀 했던 게 콜어빈의 구위나 이런 건 어땠냐? 좋아 보인다.
좋다. 근데 긴장을 해갖고 이게 너무 힘이 좀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빠지는 공이 많았다. 근데 요게 개막전을 지나고 나서 한두 경기 이제 지나고 나면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김선우 위원이나 평가를 했고, 두산 내부에서도 그냥 구위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별 안 좋다 이런 반응은 없었습니다. 네. 경쟁력은 충분히 확인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좀 사실 개막전에 대해서 외국인 투수도 긴장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게 저는 아까 이거는 어찌 보면 나의 편견인데 사실 외국인 투수는 긴장 안 할 것 같았거든요. 메이저리그에서 더 큰 리그에서 뛰던 선수도 있고, 그리고 그 한국 사람들한테 응원이니까 그냥 그런갑다 할 것 같았는데 진짜 긴장한 건가? 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시범 경기 때 가장 좋았던 피처가 코럽인하고 폰세였잖아요. 근데 둘 다 이제 시범 경기보다 못했어요. 그러니까 폰세도 시범 경기 때 딱 보면은 이거 어떻게 치나? 이제 그런 공이었는데 그 시범 경기 이제 개막전 때는 이제 좀 커맨드가 안 되더라고요. 조금 공이 조금 좀 날리더라고요. 예, 많이 날렸어요. 역시 좀 외국인이라도 긴장을 한다. 네. 예. 반면에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 케이브는 지금 계속 무안타죠. 네, 무안타. 8타수 무안타. 예. 8개의 타석에서 영할 영푼 영리. 네. 단장님한테 멘트. 케이브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사실 진짜 저는 솔직히 정수영 기자 말에 동의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속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타수 무안타는 좀 아니지 않나? 약간 이런 걱정이 들긴 하거든요. 8타수 무안타나 20타수 무안타나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예를 들면 예전에 2004년에 2002년 이때 이제 그 SK 때 호세 페르난데스라고 삼루수 선수가 있었어요. 이 선수가 40배 타석 무안타인가? 하여튼 엄청 못 쳤는데 중간에? 아니 초반에. 하여튼 엄청 못 쳤어요. 초반에 못 쳤다가 그해 홈런 45개 쳤습니다. 45개 치고 다음 해에 일본으로 갔어요. 근데 이게 그런 유형은 그러니까 거포 스타일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파워투 타자들은 리그 적응하는데 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보는데 케이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위즈덤이 못 치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위즈덤은 이제 한방 타자잖아요. 데이비슨, 위즈덤 이런 선수들은 리그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 케이브는 중거리 타자예요. 그러니까 거포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케이브, 플로리얼 이런 선수들은 진짜 홈런을 케이브 리그에서 20개 이상 칠 유형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컨택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래 보인다. 케이브는. 네, 알겠습니다. 두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 사실 두산을 고평가했던 분들의 의견에 가장 큰 근거는 외인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제 이번 두 경기에서 보여줬던 두산의 모습은 그 외인들이 좀 많이 불안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아직 초반이고, 그렇죠. 두산이 코로빈 선수는 정상 궤도를 찾을 것 같고, 잭로그는 나쁘지 않았어요. 스위퍼 왼쪽에 던지는 이 스위퍼 각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나쁘지 않았고, 케이브 선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난해 외국인 타자들이 다 대부분 거의 10에 9 이상은 다 성공을 하고 했잖아요. ABS가 지금 여기 새로운 친구들, 그러니까 선수들한테는 이제 적응 과정만 좀 거치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기본 타 이상은 사실 케이브는 메이저리그 경력도 있는 선수고 지난해 124경기 뛰었어요. 그러니까 평타를 칠 선수거든요. 긴장했나? 긴장은 다 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 선수들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경기로 넘어가면은 개막전 2연정 중 가장 재밌었던 경기 뽑아봐라 하면은 아마 이 팀의 대결을 꼽으신 분들이 많을 정도로 굉장히 팽팽한 대결이 펼쳐졌던 경기입니다. 한화 대 KT의 대결이었는데요. 1승 1패씩 하나씩 주고 받았어요. 연장전도 치러졌고요. 그러니까 경기가 박빙이었어요. 두 경기 다. 이 팽팽하다. 근데 저는 KT의 전력을 상당히 시즌 전에도 그랬고 엄청나게 고평가를 하고 있어가지고 한화가 이거를 잘 쫓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이제 붙어가면서
한 번은 뒤집었고 마지막에도 결국에는 지긴 했지만 노시안 선수의 동점표가 나오면서 또 승부를 예측할 수 없게 몰고 가는 이런 모습. 네. 그러니까 하나가 좀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두 경기로 섣부른 평가는 이러지만 뭔가 상대를 이렇게 물려고 하는 물고 쫓아가려고 하는 이런 끈끈함이 확실히 좀 달라졌고, 과거 저는 그 생각도 해봤는데 NC가 한참 좋았을 때, 그러니까 물론 우승한 시즌 말고요, 김경문 감독이 있었을 때 그때 좀 느낌이 나요. 상대를 이제 야금야금 이렇게 좀 이렇게 공격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좀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가장 재밌었죠. 두 경기 누가 봐도 가장 재밌는 경기, 그리고 수준 높은 경기, 프로야구 다운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장 이제 좀 좋았던 경기고요. 지금 하나가 개막전 같은 경우는 작전야구로 이겼어요. 사실 그냥 작전이 없었으면 그냥 스무스하게 질 경기였는데, 김경훈 감독이 투수 교체, 대타, 대주자 이런 걸 활발히 쓰면서 도루를 4개 성공시키고 도루 실패가 하나도 없었죠. 이게 주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헤이수스가 이제 그 슬라이드 스텝이 좀 느려서 그런지, 네.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그 폼이 좀 읽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뛰더라고요. 네. 보면. 그래서 이게 주요했고, 반면에 이제 KT는 개막전 때 9회 말에 그러니까 한 점 차에서 무사일루에서 투수를 해서 이렇게 도루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이게 차이가 난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NC 느낌 나다는 게, 그때 이제 김경문 감독이 팀을 좀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쥐어짜고 하는 모습들이 지금 이 두 경기에서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일단 하나 마운드나 전체적인 전력이나 이런 거 봤을 때도 괜찮구나. 특히 불펜도 경쟁력이 충분히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었고요. 근데 하나가 불펜이 재밌겠더라고요. 팬들이 보기에는 정우주, 뭐 김서현 이런 선수들이 뭐 155 이상은 때리니까, 네. 그 전광판 보는 재미만 해도 되게 있을 것 같고. 저는 김서현 선수가 그 158 나왔나요? 네. 김서현이 평균 155 나왔다면서요? 그러니까 팡 꼽는데 와, 그거 어떻게 쳐요? 낮게 제구된 거를. 근데 김서현 공이 좀 무서운 게요. 네. 어디로 날라올지 모를 것 같아요. 타자 입장에서. 네. 갑자기 그냥 몸쪽으로 쑥 들어오고 이러면은, 예전에 그 두 분은 모르실 것 같은데, 까치 김정수 아시나요? 알죠. 혜태. 네. 저 들어본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네. 그러니까 까치 김정수가 선동열보다 무서운 게 그거였어요. 공이 어디로 날라올지 모르는. 최근에도 한 명 있었죠. 두산에 이해천. 근데 이해천은 공이 그렇게 무겁지 않잖아요. 김정수 공은 그냥 맞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서현은 좀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거예요. 공이 이게 좀 갑자기 막 이게 날리는 공이 나오잖아요. 이 몸쪽으로. 이런 거를 사실 타자들이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네. 사실. 김서현 선수 같은 경우는 또 얘기 들어보니까 양상문 감독이 진짜 이 투수는 잘 만지는 것 같아요. 뭔가 또 포인트를 찾아갖고 그걸 딱 했는데 그게 지금 적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상문 감독이 내가 그랬잖아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양상문 코치가 좀 기대가 되는 포인트고.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 얘기할 때 또 얘기하는 게 노시환 선수. 노시환, 그렇죠. 이걸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고, 단장님하고도 한번 통화를 하다 그 얘기를 했는데, 노시환 폼이 2년 전 딱 그 폼이 나왔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노시환 선수가 중심에서 이렇게 살아나서 딱 잡아주면 하나 타선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진짜. 그래서 노시환 선수가 개막전을 2개 홈런을 치면서 너무나 산뜻하게 출발했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1승 1패지만 여러모로 하나 쪽에 기대가 많이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뭐 이적한 심우준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노시환의 부활도 그렇고, 당연히 뭐 마운드는 워낙 평가가 좋았는데 뭐 평가대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여러모로 좀 하나 이번 시즌 좀 더 상향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뭐 까봐야 아는 건데요. 까봐야 아는데 이제 개막 2연전 때는 이제 마무리 주현상 선수가 조금 불안했어요. 이제 개막전 때 이제 홈런 맞고 하니까 사실 11회에 시작할 때 주현상을 냈어야 되는데 한승영을 냈잖아요. 이제 그게 조금 이제 결과적으로 조금 미스가 난 거죠. 사실. 근데 사실 주현상 공이 조금 좀 떨어지더라고요. 사실 이제 요게 좀 불안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주현상 선수가 뭐 그렇게 빠른 볼을 압도하는 유형의 마무리 투수는 아닌데,
항상 그 리그 내 다른 구단 코치들 들으면 충분히 경쟁력 있고 저 선수 최근 2-3년 사이 가장 발전한 선수라고 그렇죠. 그런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영상 선수는 충분히 경쟁력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무게감은 조금 원래 공략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죠. 무게감이 원래 없는 선수인데 그게 보통 공끝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두 경기는 그게 조금 안 보였어요. 약해 보였어요. 반면에 시범 경기를 통해서 가장 기대감이 높은 팀은 KT였습니다. 근데 KT는 또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KT는 KT스러운 야구를 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쉽게 왜냐면 노시안 선수 홈런이 딱 나오고 이러면 분위기가 확 넘어갈 법한데도 끈질기게 따라붙어서 결국에는 KT에서 가장 많은 끝내기 안타를 쳤던 또 배정대 선수가 또 한 건 해보는 모습. 투수들을 이렇게 짝짝 넣어서 하는 모습. 그리고 저는 손동현 선수가 지금 한 2년 전 이 9위를 다시 찾아와서 돌아왔다는 게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해요. 박영원, 손동현 그런 그 KT가 자랑했던 불펜진 구색이 올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KT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이제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작년 개막전 때는 이제 LG하고 있잖아요. LG죠? LG하고에서 두 경기 다 졌던 것 같은데 이제 지금 3월 22일, 23일에 1승 1패 한 게 KT 입장에서는 선방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항상 봄에 약하거든요. 그렇죠. 봄에 약하니까 내용도 괜찮았고, 내용도 괜찮은데, 근데 KT는 조금 이제 부정적인 요인은 이제 아까 SSG는 김민이 들어가서 플러스 요인이 있었는데 지금 김민이 빠진 그런 공백이 느껴져요. 네, 사실. 그러니까 지금 박영현에 대한 의존도가 또 높을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 손동현이 재작년 같은 공을 던지긴 하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좀 부진했거든요. 재작년에 조금 많이 던진 여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올해 두 경기는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두 경기에서 계속 필승조 같이 나왔던 원상현이나 김민수나 이런 선수들이 좀 불안한 거예요. 7회에 던질 피처가 조금 약해 보인다. 그리고 왼손 투수 없다. 사실. 그렇죠. 예. 지금 왼손이에요. 그런 상황이라서 불펜이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 없이